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미흡하지만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는데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잡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달 폐쇄 예정인 제주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이 도지사와 만나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고용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책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감형을 받아 논란입니다. 건설노조가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의 노조 탄압에 맞서 대의원 대회에서 올해 반윤석열 투쟁에 집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요금 부담을 국민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2월 17일 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안은 아니지만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 일정에 맞춰 지난 1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된 결의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노동조합할 권리를 외쳐왔던 민주노총의 요구였고 진짜 사장과 싸우자라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했던 민주노총의 요구였습니다.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반드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만들어냅시다. 환노위 법안소위 전날에는 전국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종교단체들도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과 기자회견으로 함께 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도 임금 등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단역불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해고작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반면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야당은 환노위와 본회의 구성에 60%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소위 패스트트랙을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누리는 세상을 위해 노조법 전면 개정의 길을 조합원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만났습니다. 양대 노총이 이렇게 만난 것은 반윤석열 투쟁에 함께 나서자는 뜻을 모으기 위함인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에 맞서 공동투쟁을 결의한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민생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부패 집단,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 함께 맞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5일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 저지와 민생 회복을 위한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과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윤석열 정권이 만드는 노동개혁을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조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려는 정부에 대해 공동 법률 대응을 하고 최저임금과 공적연금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반대 등 노동 이슈별로 공동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양대 노총이 모이면 전체 조직된 노동자의 80%가 모이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에 맞서는 투쟁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이번 달 폐쇄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고용위기에 처했습니다. 천막농성 100일째인 지난 화요일 노조는 제주도지사와 만나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제주도 내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입니다. 센터의 민간 위탁이 이번 달 말로 종료되면서
여기서 일하던 56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는 작년부터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결정했지만 민간 위탁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농성 100일째인 14일 제주도지사와 만나 노정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단 노정협의체를 2월 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기구를 통해 직업훈련이나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10명 이상 집단해고 발생 시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에 도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 또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기구가 구성되었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기에 노동자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사고 항소심 선고에서 주요 책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도 더 후퇴한 판결인데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이를 규탄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안전보건관리 계획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태안발전본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판결 후 원청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김용균 재단과 공공운수노조 등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용균이 사건 재판 1심에서 원청 사장이 현장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항소했는데 2심 선고에서 되려 재판부가 원청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해주는 꼴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청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히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책임지고 처벌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대놓고 노동조합을 겨냥해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원희룡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대의원 대회를 통해 올해 반윤석열 투쟁에 집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올해 들어 광주, 서울, 인천, 부산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등 광범위한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노동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거나 단체 협상에 따른 조합원 채용 요구 등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장관이 건설사의 위치에 서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명예훼손을 하며 노조 혐오를 양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노조의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SNS 글, 부산의 한 초등학교 개교 지연 사태가 노조 파업 탓에 개교가 지연됐다는 발언,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학교 공사를 못해서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의 잘못인지 우리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파업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 45일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더 큽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를 두고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의 털을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발언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집요하고 모욕적인 탄압에 맞서 대의원 대회에서 올해는 반윤석열 투쟁에 집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확정하고 2023년 반드시 윤석열 정권과 우리 노동자를 무시하고 민중을 무시하는 이 정권과는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2월 28일 결의대회를 통해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고 연대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발전, 가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서비스와 사회보험 부문의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요금 국민부담 정책에 맞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올해 들어 대중교통, 택시, 가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영역의 모든 분야의 요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요금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부문의 국가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공공요금 인상의 배경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향한 재벌과 기업의 끝없는 탐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단지 인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 책임의 영역이 아닌지, 그렇다면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따지고 실현해야 합니다. 칠레,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투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요금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시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여론사업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응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을 판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경찰 50명을 특진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노조를 범죄 집단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 노동자들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7월 총파업 투쟁에 사생 결단으로 임하겠다 각오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동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반윤석열 투쟁에 더욱 힘있게 나설 것입니다. 2월 17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